토요일 아침, 집. 그럼 회사 앞으로 데려다 주면 되는 걸까? 어. 아, 야유회는 처음 가보는데 어떤 곳인지 설레는 거 있지. 그럴만 하지. 근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마시는 건 잊지 말고. 우리 딸은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잘 알겠지만 딸 가진 부모로서 신경이 많이 쓰여. 걱정하지 마. 아빠 딸 민유정은 똑부러지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과장인데 어떻게 건드리겠어. 그러니까 아빤 걱정하지 말고 엄마랑 집에서 잘 쉬고 있어. 알겠지? 그래, 알았어. 하긴 우리 딸은 낙하산 싫다고 자기가 도전하겠다고 그랬으랬는데 아빠가 뭘 어떻게 걱정하겠어. 그래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는 거 잊지 말고. 알겠지? 알았어. 그럼 나 갔다 올게. 잠시 후 버스. 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많다. 이래서 버스가 많이 필요했구나. 근데 넌 짐이 왜 이렇게 적은 거야? 세면도구 다 챙긴 거 맞지? 당연히 챙겼지. 그리고 짐이 많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필요한 것만 챙겼어. 바리바리 싸들고 가봤자 짐 정리하는 게 더 불편할 것 같아서. 나도 그렇게 할 거 그랬나? 처음이라서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캐리어가 된 거야. 아, 노느라 정작 하나도 안 쓸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지. 가져온 거 잘 놀다 가야지. 그치? 야유엔 처음이라서 엄청 설렌다. 나도 그렇긴 해. 그러니까 내 옆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나 심장이 쿵쿵거린다고. 알았어. 우리 서로 붙어 다니자. 그날 저녁. 그거 다 익었으니까 먹어도 돼요.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먹도록 해요. 감사해요. 아, 근데 인사팀 반반의 선배님 맞죠? 저번에 저 안내해 주셨던. 아, 기억하고 계셨구나. 네, 저 맞아요. 사실 유정 씨가 보여서 일부러 왔어요. 뭔가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는 듯해서. 혹시 제가 괜한 말을 한 걸까요? 아, 아니에요. 그게 티가 났나 싶어서요. 사실 이렇게 노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어색했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보시니까 놀랐어요. 저기, 아까 같이 있던 사람은 어디 갔어요? 혼자 있어서 눈에 더 띄는 것 같아요. 아, 피곤하다고 먼저 숙소로 들어갔어요. 원래 몸이 안 좋은 애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쉬라고 했어요. 그럼 같이 있어도 되겠다. 사실 제가 처음 보자마자 반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일부러 온 것도 있어요. 저기 혹시 선후배로 먼저 친하게 지내도 될까요? 사심이 있긴 한데 처음부터 들이대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음, 좋아요. 저도 회사에 친하게 지낼 사람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반 선배한테 물어봐도 되죠? 반혜 씨라고 하면 돼요. 선배라고 불리기엔 저도 3년밖에 안 돼서. 네, 감사해요, 반혜 씨. 아, 저 챙겨주느라 못 드시는 것 같은데 드세요. 반년 후. 엄마, 아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이번엔 중요한 얘기야. 혹시 무슨 사고 치거나 한 건 아니지? 우리 딸이 이렇게 긴장한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중요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어. 우리 회사 사람인데 착하고 성실해서 회사 생활에 도움 많이 주고 있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견례 부탁을 하려고. 어? 너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 겨우 26살밖에 안 된 애가 벌써부터 결혼을 눈해? 요즘은 나이로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잖아. 그리고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라 그래. 일할 때 힘들어하면 와서 이것저것 알려준단 말이야. 덕분에 적응도 잘하고 부장님한테도 인정받고 있는걸? 그니까 아빠, 이번에 한번 만나주면 안 될까? 그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 우리 딸이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네가 선택한 사람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일 테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착하고 성실하고 일단 내 생각을 많이 해줘서 좋아. 이거 하자 저거 하자가 아니라 우리 이거 해보는 건 어때? 하면서 의사를 먼저 확인해주거든. 6살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날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는 건 반애 오빠가 처음이라서 그래. 그럼 여보, 우리가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허락해줘도 될 것 같아서 그래. 어차피 회사엔 관심이 없다고 했는 만큼
영준이가 물려받을 거고 유정인 지금 경험 쌓으려고 회사에 입사한 거잖아? 경험 쌓고 계열사 쪽으로 빠질까 생각 중이야. 오빠한텐 전혀 영향 가지 않도록 할게. 그리고 우리가 잘 산단 거 입도 뻥끗하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아, 그래. 딸이 이기는 아빠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한번 만나보도록은 할게. 근데 아빠가 아니다 싶으면 칼 같은 거 알고 있지? 나도 잘 알고 있어. 근데 아빠가 우리 회사 사장이라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얼굴 봐도 괜찮을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회사를 얼마나 다녔는데? 3년? 4년? 그 정도 됐다고 들었어. 그럼 모를 거야. 그때면 네 오빠가 슬슬 회사 일하고 있을 때거든. 그리고 정 그러면 얼굴 살짝 분장해서 가면 되지. 원래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거 모르지? 그건 누구나 그런 거 아닌가? 그래도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줘서 고마워. 잠시 후. 부모님이 상견례 좋다고 하셨어. 그래서 언제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혹시 오빠 아는 곳 있어? 난 외식을 거의 안 해봐서 룸으로 된 것을 잘 모르거든. 그럼 내가 예약할게.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외식을 거의 못 하셨어? 그래도 너도 땡땡사 직원인데 이제 한두 번은 해야지. 그리고 좋은 가방 같은 것도 들고 다니고. 아, 나도 그럴까 생각했는데 내 겉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 꾸미고 싶진 않았어. 그리고 부모님은 워낙 바쁘셔서 다 같이 모일 시간도 거의 없었고. 이번에도 상견례 때 특별히 시간 내는 거라고 하시는 거야. 감사하네. 그럼 내가 예약해서 일정 공유해줄게. 너도 피곤할 텐데 일찍 자도록 해. 내일 회사 가서 만나는 걸로 하자. 알았어. 오빠도 잘 자고 내 꿈꾸는 거 잊지 마. 사랑해. 잠시 후. 누구길래 이 시간에 네가 전화를 다 하니? 혹시 여자라도 되는 거야? 요즘 나랑 만나고 있는 여자애. 민유정이라고 하는데 착하고 순수해서 좋아해. 한눈에 반해서 고백했다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결혼 생각 중인데 엄마는 어때? 뭐?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래 뭐 너네 회사 다니는 거면 어느 정도 머린 좋단 건데 집안은 괜찮은 애가 맞아. 여기서 재력이 왜 나와? 그냥 둘이 잘 벌면 되는 거지. 어차피 결혼하면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새로 가정 꾸리는 건데 여기서 재력이 왜 나오는 건데? 몰라서 그래? 사람이 결혼해서 살려면 집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설마 집 없이 생활할 생각은 아니겠지? 결혼은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사람이랑 해야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안 했어. 엄마 때문에 예전에 예지랑 헤어진 것도 억울해. 왜 그렇게 사람을 돈으로 가르려고 하는 건데?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고생하는 거 보고 싶을 것 같아?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봐. 그럼 엄마랑 같은 사람이 될 거니까. 넌 아직 내 마음을 모르겠지만 원래 부모란 자식 걱정으로 소가리를 하는 거야. 난 네가 능력이 있는 만큼 좋은 집안에 가서 대우받고 살면 좋겠어. 그러니까 결혼은 좀 더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제 30대 초반인데 벌써 결혼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술술 하는 게 맞지. 내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어. 근데 난 아직도 솔로로 있는데 언제 연애해서 언제 결혼하겠어? 그리고 유정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나 믿고 상견례 자리 와주면 안 될까? 아, 알았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떡하겠어. 나중에 날짜랑 시간 알려주면 그때 가도록 할게. 고마워, 엄마. 내가 앞으로 유정이랑 같이 잘 모시도록 할게. 다음날 점심.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했다고? 그렇게 끼고 살더니 이제 아들이 결혼한다네. 우리 기분이 이해가 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 건데? 낸들 알아. 그 회사 딸이 회사에서 일 배울 것 같다고 해서 일부러 가라 한 건데 사장딸 말고 덜 떨어진 걸 꼬셔올 줄 알았겠어? 누구는 사장딸이랑 알콩달콩 연애할 건데 지는 평범한 여자를 자꾸 연애하는 꼴을 보니. 너처럼 사람 금나누는 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네가 반의 아버지 만났던 것도 딱 봤을 때 돈 많아 보여서 그런 거였잖아. 근데 지금 봐라. 3억짜리 자가집에서 집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안 그래? 내가 이렇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여자친구도 바람 핀다고 거짓말해서 겨우 차지한 옆자리라고. 근데 그렇게 힘들게 키워놓은 내 아들이 일반인이랑 결혼을 해? 내가 이러려고 아들 낳아서 지금까지 키운 줄 알아?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럼 어떡할 생각인데? 애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쟨 거지라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생각이야? 그리고 요즘 자가집만 있으면 어느 정도 사는 거니까 기준을 살짝 낮춰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그래. 집이 있으면 뭐 하는 허락해주지 뭐. 그래도 땅이랑 돈이 있어야 돼. 특히 월세 사는 것들은 상종해서는 안 돼. 우리 집안 기둥까지 뿌리 뽑아 먹을 거니까. 아유, 왜 그렇게 돈독이 올랐나 몰라? 난 모르겠다. 자네만 불쌍하지. 그냥 너 알아서 해. 그래도 이제 아이의 행복을 생각해 줄 때가 된 것 같은데 넌 어떻게 된 게 돈이 우선인지. 난 오늘 애들 오기로 해서 이만 갈 테니까 뒷일은 알아서 해. 그날 저녁. 다음 주 주말에 땡땡 식당으로 잡았어. 어머님 아버님이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한식 식당으로 알아봤어. 내가 마음에 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좋아한다고 하면 거의 오케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지금처럼만 하면 충분히 좋아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드릴 거 뭐 살 필요 없겠지? 상견례니까 상관없지 않을까? 서로 집에 인사를 가는 거라면 처음 방문이니까 사가는 게 맞는데 상견례니까 난 상관없다고 생각해. 근데 오빠가 불편하다면 난 따를 생각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그럼 우리 하지 않는 걸로 하자. 네 말 들어보니까 인사 가는 것도 아닌데 선물까지 준비하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사실 어머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서 나중에 그냥 따로 모시고 가서 선물 사드리던가 할게.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 엄만 그런 거 해주면 더 바라는 사람이라서 안 해주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아니야. 그럼 이제 거의 해결된 거지? 이제 우리 상견례만 잘 지나가길 바라자. 상견례 당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근데 엄마 옷이 수수한 거 아니야? 아유, 상견례 때 화려하게 입어서 뭐 할래?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서로 잘 맞는지를 보러 갔는데 외적인 거에 눈이 가면 진실된 모습을 못 보니까 깔끔하게 하고 가는 게 좋아. 유정이 너처럼 깔끔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네. 엄마 말 듣고 보니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돋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이때 많이 꾸미고 나오거든. 근데 너무 안 꾸미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도 그건 명심하고 있는 게 좋아. 고마워, 엄마. 엄마가 말하는 거 명심하도록 할게. 그럼 네 아빠만 준비하면 되는 거지? 어제 자기 전까지 얼마나 네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니까. 누가 알면 애기가 집에서 나가는 줄 알겠어. 난 엄마랑 아빠한텐 영원한 애기잖아. 그래도 옆에 엄마랑 아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 같아. 그럼 다행이고. 우리 늦기 전에 먼저 차에 타 있을까? 여보, 안 나오면 우리 가버린다. 잠시 후, 차 안. 온 매무새 좀 다듬고 있었는데 그새를 못 찾고 간다는 건 너무하지 않아? 아유, 너무 안 나오니까 그렇지. 무슨 치장을 여자보다 오래 하는 거야? 오늘은 안경도 쓰고 할 걸 다 했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 당신은 오늘 어떤 날인지 몰라서 그래?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유정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잘 보여야지. 우리 때문에 결혼 못 시킨다 같은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신경 많이 써야지. 당신도 공들여서 화장해놓고 나한테만 그런다. 화장은 여자들이 무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거 안 하면 무시당한다. 그래서 우리 딸은 엄마가 어때? 오늘따라 아름답지 않니?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나 예쁘고 멋지지. 갑자기 상견례를 생각하니까 긴장 많이 된다. 손이 덜덜 떨리는데 괜찮은 거겠지? 걱정하지 마. 엄마랑 아빠가 옆에 있잖아. 그리고 시어머니 되실 분을 만나러 가는 건데 안 무서우면 이상한 거지. 안 그래? 그건 그렇긴 해. 엄마 얘기 들으니까 공감된다. 고마워, 엄마. 그리고 이상한 말 하면
아빠랑 엄마가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도 명심할게. 오늘 하루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잠시 후, 식당.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우리가 인연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반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이쪽이 민유정 양인가 보네요. 예, 이유정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제 남편이고요. 만나서 반갑네요. 그러기는 말이에요. 그나저나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용케도 시간을 내주셨네요. 바쁘긴 해도 우리 딸 미래가 결정되는 자리인데 아예 안 나오는 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좋은 분을 만나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네요. 저도 그렇답니다. 우리 아들이 유정 양이랑 만난다고 했을 때 솔직히 걱정했어요. 우리 아들이 모자른 부분이 없는 만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원래 엄마들 마음이 다 그렇죠. 저도 딸을 귀하게 키운 터라 시집 보낼 생각하면 신경 많이 쓰이는 거 있죠. 이런 부분에선 잘 맞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네요. 어머, 그렇네요. 이런 거 생각이 안 맞으면 힘들어지는 건 우리더라고요. 근데 뭐 사돈께서도 그렇게 여기신다면 인건 거고 아닌 건 아닌 게 될 수 있겠네요. 어,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 전 우리 아들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탕이 되는 사람을 만났으면 하거든요. 물론 이게 이른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한테 무엇보다 중요한 얘기라서요. 아이들의 행복보다 지금 돈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전 아이를 힘들게 키웠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대로 돈을 벌어오질 않아서 제가 거의 다 했어요. 저한테 반에는 언제나 행복했으면 하는 아이지요. 돈이 있어야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머님, 물론 돈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순응하고 행복을 찾아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랑 바네 씨는 무엇보다 그러고 있고요.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조용한 카페 가서 서로를 보는 게 행복해요. 누이는 아직 어리잖아.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 예전엔 아이 하나 키우는데 2억이 든다 했지만 요즘은 5억이 그냥 나간다고 할 정도야. 그런 현실 속에서 재력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돈, 제가 생각하는 건 아이들이 힘들다고 할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집안입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어느 정도 믿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시대와 달라요. 더 능력 있고 강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한번 믿어보도록 하죠. 아휴, 사돈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죠. 저 그럼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요. 아빠, 나도 같이 나갔다 올게. 잠시 후 화장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말이야. 집이 잘 사냐고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니? 네? 저희 집이 잘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흰 그래서 아니, 내 가족이 배곰지 않을 만큼 벌어서 살고 있어요. 아버지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시고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상해서 그래요. 결혼을 하는데 신부랑 신랑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지 않겠어? 성격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니?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 건 원치 않아. 그러니까 적당히 버는 사람한테 장가를 내고 싶어서 그래. 넌 딱 그 정도에 해당하고 있냔 말이야.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급이 뭔가 싶어요. 저흰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 기준엔 그게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 솔직히 얘기하면 집 하나 정도는 사올 수 있지? 이왕이면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로 말이다. 네? 아파트를 저 혼자 해오라고요? 강남이면 적어도 몇 억이나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지 알아? 난 내 아들이 다달이 월세 내면서 사는 건 죽어도 못 보니까 그러는 거야. 솔직히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월세 같은 걸 내게 만들어야 되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니 없니? 저 혼자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님께 얘기해 볼게요. 그래, 그렇게 해보도록 하자. 그럼 안에서 너무 기다리고 계시니까 얼른 들어가자. 잠시 후 식당.
유정이한테 그런 매력이 있었군요. 사랑스럽고 똑부러진 애는 어디서든 존중받죠. 근데 아가, 혹시 표정이 안 좋은데 왜 그러는 거니? 네? 아니에요. 제가 표정이 안 좋다뇨. 엄마, 그래서 바네 씨는 어떤 것 같아? 아까 얘기 나눠보니까 좋은 아이더구나. 생각도 깊고 널 사랑하는 게 많이 보였어.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기분 좋은걸? 그럼 서로 마음이 맞으니까 좋네요. 그럼 이제 결혼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까 얘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 적어도 아파트 하나는 해봤으면 하거든요. 강남 쪽으로. 우리 아들이 인재인 만큼 그 집안에 데리고 가면 좋을 텐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정아, 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화장실 가셨을 때 요구하셨어. 그 정도는 해와야 한다고. 어이가 없네요. 왜 우리 애가 집을 해가야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둘이 같은 직장 다니는데 급이 같은 거 아닌가요? 어머,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죠? 유정인 계약직이지만 우리 아들은 직급이 있는 애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급은 우리 아들이 더 높은 거고. 그럼 집은 됐으니까 어느 정도 뒷바라진 가능하시겠죠? 그래도 유정일 이렇게 키우셨으면 어느 정도 돈이 있단 거죠? 월세나 이런 데 살면 절대 허락 안 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네? 월세가 나쁜 건가요? 네, 그럼 저희랑은 안 맞을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 세를 주고 있으니까요. 뭐라고요? 그런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떻게 하시죠? 그리고 너도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어이없는 애구나. 우리 아들이랑 월세 집 딸이랑 결혼한다니. 아들, 너도 이건 아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해. 됐네요. 당신같이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사람한테 내 딸 못 보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죠? 그리고 유정이 너도 그만 일어나. 너 이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결혼하는 거 아니야. 당신 같은 엄마 때문에 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됐네요. 엄마, 정신 나가기라도 한 거야? 유정이한테 왜 그렇게 행동한 건데? 엄마 때문에 지금 헤어지게 생겼잖아. 내가 불행하길 바라는 거야? 어? 내가 지금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안 그러니? 엄마 때문에 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생겼다고.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하고 싶다는데 아들 행복보다 엄만 돈이 우선이었던 거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적어도 날 존중하다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내가 그냥 그랬어? 거 봐라. 월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너한테 붙으면 결국 힘들어지는 거 너야. 나중에 저 사람들 중 누구 하나 아프면 그 뒷감당을 네가 해야 되잖아. 내가 어떻게 그런 모습을 지켜보겠어? 안 그래? 엄만 결국 돈이네. 돈 많은 집이라고 해서 그런 고난이 없을 거라고 여기는 건 아니라 생각해. 오히려 인색해질 수 있는 게 부자들이라고. 엄만 편견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 너 이리 안 와. 나 혼자 가라고 먼저 가는 거니? 아들, 파네야. 잠시 후 차 안. 엄마, 아빠, 미안해. 나 때문에 그런 일이나 겪고. 난 그냥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싶었던 건데 이런 결말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너무 쉽게 보고 있었나 봐. 그럴 수 있지. 우리 딸 아무 잘못 없어. 그리고 반에는 성격이 좋더라. 오히려 엄마 되는 사람이 이상했던 건데 너도 그 사람이 어떤지 몰랐잖아.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 아, 이제 그 사람을 잊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 정 그러면 반애랑 얘기해보는 건 어떻겠어? 반애도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너한테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바로 헤어지면 그건 반애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엄마가 잘못했던 거 알고 있다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을 거야.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거야. 엄마, 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뭐든지 대화가 중요하단 거 잊지 마. 결국 대화를 해야 풀 수 있는 거거든. 우리 딸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응, 나 한번 바네 씨랑 얘기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정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땐 깔끔하게 미련 버리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날 밤, 카페.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그런 식으로 행동할 줄은 몰랐어.
나도 어머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줄은 몰랐어. 근데 나도 화가 났지만 우리 아빠가 정말 많이 화났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하더라. 우리 그렇게 못 살지 않아. 그냥 부모님이 검소한 걸 좋아해서 티를 내지 않으실 뿐이야.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근데 말이야, 오빠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니, 난 그냥 널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네가 여기서 상처 많이 받고 날 보고 싶지 않아 한다면 놓아줄 생각이야. 내가 그래도 오빠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런 일을 겪었지만 오빠는 어머님이랑 같은 사상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엄마한테 한 번만 더 그러면 안 보겠다고 할 생각이야.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는 언제 한번 찾아뵙고 사과 드릴 생각이고. 부모님한텐 잘 전하도록 할게. 그리고 난 오빤 미워하지 않아. 어머님이랑 우린 사상이 다를 뿐이니까. 그냥 같이 살 오빠랑 나만 마음이 맞으면 되는 거잖아. 우리 무너지지 말고 잘해보도록 하자. 며칠 후 회사. 너 정신 나갔니?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계속 만나겠다 이거야? 지금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 하는 거지? 꽃뱀 같은 게 나타나서 내 아들을 현혹시키려더라? 지금 회사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오빠가 만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오빠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거 업무 방해에 명예훼손이란 거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명예훼손? 너 어이없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거니? 지금 이렇게 와서 사실도 아닌 걸로 사람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래도 전 오빠랑 좋게 만나보려고 생각했는데 이러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역시 어머님 때문에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행패 부리시면 저도 저 나름대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뭐? 니까짓 게 뭘 하려고 그러니?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해? 월세집에 사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자꾸 월세 그러는데 사람을 돈으로 끝나누는 건 아니지 않나요? 참나, 그러는 아줌마는 뭐가 잘나셨는데요? 뭐가 잘났길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비난하시는 거냐고요? 뭐 이런 식으로 비난? 너 말 다 했니? 그래, 이렇게 된 거 끝까지 한 번만 가보자. 네가 이제야 이렇게 본성을 보이는데 내가 마음 놓고 있을 수 있겠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끌어내지 못해? 회사가 일하는 곳이지 싸우는 곳인가? 흥, 여긴 또 어떻게 오셨대요? 당신 잘난 딸이 와서 그렇게 내 아들한테 달라붙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월세 집에 사는 주제 지금 뭐? 사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일선에서 물러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회사에 다시 오신 건지. 아, 부사장님께 연락 넣어놓을까요? 됐네. 그냥 딸이나 볼 겸 온 거니까. 딸이요? 설마 유정 씨가 사장님의... 아빠 미안해. 설마 이런 행동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회사 욕보이기만 하고. 괜찮아. 우리 딸 위해서 이렇게 온 거잖아. 그리고 이 사람 끌어내지 않고 뭐해? 이런 식으로 외부인이 쉽게 들어와도 되는 건가? 영준이한테 한 소리 하든가 해야지. 실무 좀 시킨다고 가만히 있었더니 지 동생 힘든 건 모르고 위에서 안 내려와? 괜찮아. 오빠도 요즘 얼마나 바쁜데 집에서 한 소리 하면 되는 거지. 부장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연차로 해도 될까요? 아유, 물론입니다, 아가씨. 걱정 마시고 가시죠. 아빠,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아줌마, 그만 나오시죠. 뭐? 너 방금 아줌마를... 이 개념을 한 말아 먹었나? 엄마 정신 나갔어? 지금 아들 회사에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엄마 때문에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그거 알고 있어? 나? 지금 엄마한테 그런 말 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쪽팔림을 주는 거야?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보네요. 아까 부장님이 아빠한테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세요? 뭐라고 했기는 사장이라고 했지? 어? 잠시만. 사장님? 지금까지 월세니 등골 빼먹는다니 거리는데 말을 참 어이없이 합니다. 아, 그렇죠. 새로 살고 있긴 하지만 그건 우리가 갈 아파트가 지어지는 중이라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도 1,000만 원이나 되는데 당신은 충분히 낼 수 있나 봅니다. 월세가 1,000? 지금 사람이 시세 모른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월세 1,000만 원 맞아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니까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돈 있다는 거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실 줄은. 아, 그럼 말을 진작 했어야지.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렇게 모질게 대하진 않았을 거 아니니. 사돈어른, 형편도 저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결혼 허락해도 되겠네요. 그럼 우리 언제 한 번 더 상견례 해볼까요? 뭐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딸한테 이런 짓을 해놓고 갑자기 허락? 형편이 맞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솔직히 미리 집안 언급해 주셨음 제가 이렇게 반대했을 줄 아세요? 어느 정도 사돈어른한테 책임이 있으니 저만 탓하지 않았으면 해요. 엄마 제발 작작해. 엄마 때문에 쪽팔려서 못 살겠으니까. 아버님, 유정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의 막 나가는 행동 때문에 이미지만 깎여나갔네. 자네 얘기는 다른 직원들한테 들었어. 일도 잘하고 싹싹한 게 요즘 시대의 드문 청년이라더군. 물론 자네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선을 이렇게 넘으며 쓰나?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한테 제가 더 단호하게 얘기했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했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이런 일 당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일부러 회사에서도 아빠가 사장님이란 거 안 알리고 이랬는데 저 사람 때문에 계획이 어긋나 버렸잖아. 미안해. 우리 때문에 네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해. 아줌마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틀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단 거니? 솔직히 급이라는 거 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너도 비밀로 하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니? 지금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랬어요. 돈 때문에 매달릴 것 같아서 일부러 얘기하지 않은 거라고요. 근데 역시 말 안 하길 잘했네요. 아줌만 그놈의 욕심 때문에 자식 인생 망친 거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인생을 어떻게 망쳤다고 그러니?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오손도손 살 수 있었어.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매번 제 탓만 하고 있으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죠? 작작해 엄마. 유정이 단 한 번도 잘못한 적 없어. 엄마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 이제 회사는 어떻게 다니려고 하는 건데? 내가 이제 엄마한테 어떤 기대를 하겠어. 그냥 나랑도 연 끊고 살자. 그리고 유정아 미안했어. 이제 너한테 계속 만나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네 앞에서 사라지는 걸로 할게. 사장님, 저 퇴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정이 앞에 서 있는 현실이 부끄러워서 못 있을 것 같습니다. 자넨 나랑 따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유정아, 너 집에 먼저 가라. 알았어, 아빠. 그리고 오빠, 얘기 끝나면 나랑 대화할 시간 줄 수 있지? 나중에 연락 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잠시 후, 사장실. 난 자네 능력을 좋게 보고 있어. 우리 회사에 있으면 도움되는 인재란 것도 알고 있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대로 보내는 건 아쉬워. 하지만 여기에 두는 건 우리 유정이에게 상처만 되겠지.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정이가 더는 힘들어하지 않도록 제가 사라져줄 생각입니다. 또 어머니랑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나? 물론 내가 물어볼 건 아니겠지만 유정이한테 그런 실망을 줬으니까요. 그리고 제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저를 휘두르려고 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 사람으로서 자립하기 위해선 어머니와 격리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겠지. 하지만 아쉽거나 하진 않나? 힘들게 노력해서 들어왔던 회사인데 이렇게 떠나는 게 말이야. 하지만 이 모든 건 저희 집이 저지른 업보라고 생각하니 괜찮습니다. 그래, 알았네. 그동안 고생했어. 그날 저녁, 시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가방은 왜 싸고 있는 거니? 말했잖아. 집에서 나갈 생각이라고. 엄마 내가 언제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본 적 있어? 말한 건 확실하게 지켜야지. 안 그래? 뭐?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정말 집을 나가겠다 이거니? 너 혹시 집 나가서 그 유정이한테 가서 살겠다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야. 내가 집 나가는 이유 엄마 때문이니까 괜히 유정이 얘기 꺼내지 마. 엄마가 날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 회사도 그만뒀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네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만둬? 엄만 내 감정보다 역시 돈이 우선인 거구나. 내가 왜 힘든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는 사람이야. 엄마,
제발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제 돈 좀 그만 밝혀. 난 갈 테니까 앞으로 잘 살아. 가끔 안부는 전하겠지만 찾아오진 않을 거야. 잠시 후 카페. 나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야. 회사도 바로 그만두기로 했고 너한테 마지막 말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보자한 거야. 그동안 우리 엄마 때문에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래. 난 괜찮아. 솔직히 말하면 오빠 잘못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오빠는 아무런 죄가 없잖아. 그냥 어머님이랑 우리랑 사상이 안 맞았던 거니까. 그리고 나도 아빠랑 얘기했지만 회사 그만둘 생각이야. 그리고 어머님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할 생각이고 오빠가 말리더라도 그렇게 할 거니까 이 이상은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공감하니까 걱정하지 마. 오히려 내가 해야 하는 걸 너한테 맡기는 것 같아서 미안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어차피 난 이곳을 떠나서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거야. 원망스럽거나 하지 않아? 날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거잖아. 널 사랑했으니까 원망 같은 건 없어. 그리고 엄마가 잘못한 거고 넌 항상 내 옆에서 참고 넘어가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너 원망하는 마음 같은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오빠도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안녕. 며칠 후 집. 이정아, 내가 미안했어. 그동안 너한테 몹쓸 말 많이 한 거 알아. 근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아내가 연락이 안 돼서 그래. 정말 회사도 그만뒀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행적을 알 수도 없어.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줌마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서 이사들이 났단 걸 정말 모르시겠어요? 나도 알고 있어. 근데 내 말 조금만 들어주면 안 될까? 내가 일부러 그러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 그리고 네가 돈이 많았으면 처음부터 반대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도 내 탓을 하시겠다? 그래도 오빠 때문에 고소까진 안 하려 했는데 안 되겠네요. 오셔서 저 때리셨던 영상 따로 녹화해 놨으니까 그걸로 소송 걸든가 할게요. 마? 안 돼. 오늘 우리 애가 좋은 사람 만났을 때 나 때문에 해입으면 어떡해. 앞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무서워. 내가 사과할게, 유정아. 내가 순간 욱해서 많이 놀랐지. 미안해. 앞으로 그러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내가 순간적으로 욱하는 바람에 너한테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하지 않았나 싶어. 내가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됐고요. 다 자기가 한 거 되돌려 받는 거니까 저한테 두 번 다시 이런 연락 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 달 후 집. 유정아, 내가 미안해. 나한테 고소한 거 봤어. 설마 진짜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저한테 전화를 거신 거죠? 솔직히 그쪽이랑 저랑 좋은 일 없을 텐데.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면 되는 걸까? 무릎 꿇으면 소송 취하해 줄 수 있니? 동네 사람들도 내가 뭘 했는지 알게 돼서 부끄러워.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됐고요. 이미 용서를 구할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건 그대로 죄값 치르세요. 유정아, 우리 좋았던 시절이 있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날 대해야겠어? 우리 좋았잖아. 전 그렇지 않으니까 기억 왜곡하지 마시죠. 전 어머니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으니까. 그럼 전 할 말이 없어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깔끔 파혼을 성공했어요. 가끔 그 사람에 대해 묻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도 듣기로는 다른 지역에 가서 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전 업무 방해랑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긴 했어요. 겁을 잔뜩 먹었는지 연락이 와서 취하해달라고 하네요. 사랑했던 사람과 이런 이유로 헤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렇게 되니 괜히 착잡한 거 있죠. 앞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식을 존중하지 않는 부모, 자식한테 버림받은 부모, 남자가 좋으면 하라고 말하는 지인들도 있었지만 억지로 밀어붙였으면 오히려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